올해 첫 삼성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역시 카메라일 텐데요. 오늘은 이 S24 울트라, S23 울트라,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 들고 여기서 뛰고 저기서 찍고 전 세대에 비해서는 얼마나 변했을지, 아이폰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빠르게 카메라 스펙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S24 울트라 4개의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2억 화소 f1.7의 광각 렌즈, 1200만 화소 f2.2 초광각 렌즈, 1000만 화소 f2.4 세배줌 망원 렌즈, 5000만 화소 f3.4 5배줌 망원 렌즈, 초광각을 제외한 모든 렌즈가 광학식 손떨방 OIS를 지원합니다. f2.2 12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도 박혀 있고요. S23 울트라 2023년 2월 출시되어서 딱 1년 된 전세대 기종이죠. 2억 화소 f1.7의 광각 렌즈, 1200만 화소 f2.2 초광각 렌즈, 1000만 화소 f2.4 세배줌 망원 렌즈, 1000만 화소 f4.9 10배줌 폴디드 망원 렌즈. 두 기종 모두 위상차 검출, 레이저, 오토포커스 지원합니다. 전면엔 S23 울트라와 같이 f2.2의 1200만 화소 스펙입니다. S24와 S23의 차이가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 2차 망원 렌즈의 스펙이 변경된 건데요. 무엇보다도 광학줌의 배율 정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실제 결과물에서 어떤 차이를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 2023년 9월에 출시된 기종으로 현재 아이폰 최상위 기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800만 화소 f1.78 광각, 1200만 화소 f2.2 초광각, 1200만 화소 5배줌 망원 렌즈, 트리플 카메라 구성이고 라이다 스캐너가 빠른 포커싱을 도와줍니다. f1.7에 1200만 화소 스펙 전면 카메라까지 달려있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세팅을 좀 살펴볼게요. S24 울트라는 원 UI 6.1이, S23 울트라는 원 UI 6.0이 설치되어 있고요. 아이폰은 iOS 17.2.1입니다. 갤럭시끼리는 카메라 설정값을 완전히 동일하게 맞추고 아이폰도 그에 대응되는 옵션들 모두 맞춰놨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기능들은 전부 활성화, 다만 이런 촬영 필터들은 다 꺼놨고요. 갤럭시 얼굴 보정 필터도 껐어요. 이 갤럭시는 워터마크 옵션을 켜둬서 결과물을 한눈에 알아보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밖으로 나가볼까요? 후면 카메라로 촬영된 주간 사진 비교부터 시작해보죠. 워터마크 없으면 24랑 23은 섞어놔도 모를 것 같아요. 정말 비슷하게 나왔고요.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채도가 살짝 높게, 조금 더 밝게 찍힌 것 같습니다. 같은 위치에서의 초광각 사진입니다. 이 구름 부분을 확대해서 봤을 때 23, 24끼리의 차이가 약간 있네요. 망원 렌즈 사진 3배, 3배, 5배라 화각의 차이가 있죠. 가운데 이 카메라를 잘 봐주세요. 여기로 줌인 해볼게요. 동일한 10배 줌이지만 크기를 키워서 보면 광학 10배 줌이 가능한 S23 울트라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엔 최대 줌,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사진 촬영 시 최대 줌이 25배입니다. 이 두 기기 차이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자이즈 텍스트라든지 소니 로고, 렌즈 캡 부분 디테일 모두 S23 울트라 쪽이 조금 더 살아있는 것 같아요. 폴디드 렌즈가 확실히 우위를 갖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의 사진을 유사한 크기로 확대하면 이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동일 장소, 밤에 와서 찍어봤습니다. 기본 광각 렌즈, 갤럭시 두 기종이 아이폰보다는 밝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확대해서 봤을 때 밝게 처리하면서 노이즈에서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기는 해요. 여기서 야간 모드 1초짜리를 주면 이런 느낌. 어떤 사진이 여러분 취향에 더 맞으시나요? 초광각 카메라 사진본입니다. 디테일은 이 정도. 초광각 렌즈로는 2초의 야간 모드를 켜봤습니다. 이번엔 망원 렌즈로 멀찍이 있는 카메라를 찍어봤습니다. 23과 24 두 결과물에서 차이가 좀 보이는데요. 최대 줌으로 당겨볼까요? S23 사진 잘못 올린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까맣게 나왔어요. 몇 차례 찍어도 같더라고요. 24는 소니 로고 정도 아주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얘가 시커멓게 나온 현상이 좀 이상해서 장소로 옮겨서 100배 줌 촬영 다시 해봤는데요. 주차 금지라고 써져 있는 부분으로 당겨봤더니 또다시 24 울트라가 좀 더 밝게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따가 동영상 최대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계속될지 살펴보도록 하죠. 피사체를 사람으로 바꿔볼게요. 일반 사진 모드로 찍은 결과물입니다. S23 울트라가 제 얼굴 채도를 좀 많이 높여놨네요. 참고로 세 기종 모두 카메라 앱, 색감 필터는 모두 꺼놓은 상태입니다. 인물 사진 모드, 얘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졌을까요? 모두 다 배경 잘 날려줬는데 굳이 확대해서 튄 부분을 찾아보자면 이런 데가 살짝씩 삐져나오긴 했네요. 오히려 머리카락 부분이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그런가 전부 다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밤이 되어서 같은 장소에 와봤어요. 역시 조금 더 밝게 처리하는 두 갤럭시. 주간에서도 그랬지만 사람 찍을 때 23과 24 두 기종도 느낌이 살짝 다르네요. 여기서 1초간 야간 모드를 주면 이렇게 카메라 테스트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이폰 정말 현실적으로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찍힌다는 게 장점일 수도 있겠죠. 갤럭시는 얼굴 보정 필터를 끈 상태로 촬영한 거지만 얼굴이 굉장히 화사하게 잘 나옵니다. 야간 인물 사진은 어떨까요? 제 취향은 S23 울트라 쪽이긴 한데 인물 사진에다가 야간 모드를 1초간 켜볼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안색이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 확실히 저조도 인물 사진 모드에서는 배경 제거 성능이 완벽하지는 않은 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S24 울트라의 주간, 야간 인물 사진, S23 울트라의 주간, 야간 인물 사진, 15 프로 맥스의 인물 사진 비교입니다. 동영상은 어떨까요? 먼저 광각 렌즈입니다. S24 울트라가 가장 밝나요? 쨍한 색감을 보여주는 두 갤럭시. 초광각 렌즈 촬영본입니다. 어떤 쪽에 점수를 주시겠어요? 망원 카메라를 사용한 촬영본입니다. 여기서 최대로 당겨 볼게요. 잠깐 멈춰서 보면 S23, S24는 20배, 15 프로 맥스는 15배 동영상 최대 줌입니다. S24 울트라 텍스트가 가장 짙고 선명한 것처럼 보여요. 카메라를 찍을 땐 이런 느낌. 보고 계시는 지금 이 차이 야간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사실 10배 폴디드에서 5배 망원 렌즈로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너프 아닌가? 게다가 주간 최대줌 사진에서 보셨듯이 S23 울트라가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길래 이거 너프인데 싶었거든요. 근데 이런 비교샷을 보면 S24 울트라 품질이 더 좋단 말이죠. S24 울트라 최대줌 사진 후보정하는 화면 보니까 보정 소프트웨어를 전보다도 더 훨씬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저조도 등의 특수 환경에서도 더 나은 품질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줌아웃해서 광각 렌즈 영상 비교입니다. 초광각은 어떨까요? 지금 셋 다 저조도 자동 FPS 기능이 켜져 있기 때문에 프레임이 살짝씩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바로 플레어, 빛 번짐 현상인데요. 갤럭시에도 얘네들이 있긴 하지만 아이폰 이거 진짜 고질병이에요. 나란히 놓고 보니까 더 심합니다. 초광각 렌즈 빛 번짐은 이 정도 차이. 자, 다시 놀이터로 돌아와서 사람은 어떻게 찍는지 볼까요? 셋 중에 가장 화사해 보이는 S24 울트라. 여기서 인물 동영상, 시네마틱 모드를 걸어보죠. 오, 셋 다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피사체가 달리는 와중에도 배경 흐림 효과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야간 S23 울트라 쪽 얼굴이 살짝 더 밝은 것 같은데 진짜 문제는 얘. 아이폰은 배경 흐림 처리를 전혀 못하고 있는데요. 아이폰의 화면에는 빛이 부족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시네마틱 모드 적용이 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피사체가 정적인 화면에서도 아이폰은 조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요. S24 울트라의 인물 동영상 모드 주간, 야간 비교 화면입니다. 자, 이번엔 손떨림 방지 성능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광각 렌즈부터 뛰어! 초광각 렌즈는 어떨까요? 뭔가 의견을 덧붙이고 싶은데 세 기기가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슈퍼 스테디를 켜보죠. 아이폰은 액션 모드. 먼저 광각. 다리가 땅에 닿을 때 화면이 바들바들 떨리는 현상. 제 촬영본에서는 S24 울트라가 제일 심한 것처럼 나왔고요. 이 현상은 초광각에서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저조도 환경에서도 봐야겠죠? 먼저 광각 렌즈. 느린 화면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초광각 렌즈로 촬영 중에 띄면 어떨까요? 초광각의 달리기, 아마 손떨방에 가장 취약한 조건일 거예요. 이번엔 광각에다가 슈퍼 스테디 켰습니다. 확실히 흔들림 많이 줄었는데 노이즈가 많이 보이긴 하네요. 초광각 액션 모드는 어떨까요? 세 기종 모두 엄청 어두워졌고 공통적으로 초광각 슈퍼 스테디 촬영할 때 빛이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계속 떠 있었어요. 조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기능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24 울트라 주간에서의 광각, 초광각 슈퍼 스테디 차이 비교, 야간에서의 차이 비교입니다. 전면 카메라도 보시죠. 일반 모드로 촬영했는데 셀카 정말 못 찍는 점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S23 울트라가 굉장히 노랗게 나왔는데 이런 색감은 인물 모드가 적용된 셀피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전면 카메라들이 뒷배경 정말 잘 날리네요. 같은 구도로 밤에도 찍어봤습니다. 이 상태로 야간 모드 2초 활성화하면 이렇게 바뀌는데 24 울트라 쪽 얼굴이 가장 밝게 나오는 것 같고 뒷배경의 색감 차이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전면 인물 사진 모드. 머리 부분 확대하면 이 정도 디테일 차이가 납니다.
인물 사진 모드에서 야간 모드를 2초간 걸어볼게요. 아이폰은 전면 카메라, 인물 사진 모드에서는 별도의 야간 모드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24 울트라 설정값별 야간 전면 사진 비교. 주간 야간 전면 사진 비교입니다. 전면 카메라 동영상, 날이 참 추웠습니다. 인물 동영상 시네마틱 모드로 바꿔볼게요. 배경 흐림 효과가 얼마나 잘 되는지 보시죠. 여기서 갑자기 뛴다면 블러 처리가 어찌 후면 카메라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밤에도 찍어봤어요. 일반 동영상 모드이고요. 흔들림, 노이즈, 얼굴 표현 등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밤에 촬영한 인물 동영상 모드. 아이폰은 후면 카메라 때처럼 빛이 부족하다는 알림과 함께 배경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하실 환경에서의 비교는 마무리되었고요. S24 울트라 빌려온 만큼 프로 모드로 몇 가지 찍어봤는데 셔터 스피드, ISO 조절에서 이런 차량 궤적 사진들, 독특한 이미지들 얻을 수 있었고 동영상도 감성 있는 장면들 충분히 연출할 수 있었어요. S23 울트라에도 있는 기능이죠. 오늘의 카메라 비교 테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S24 울트라의 배터리 비교 테스트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쪼모였습니다.